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하루를 쉬어가긴 했는데 쉰 게 쉰 것 같지가 않아도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또 굉장히 불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태가 악화가 됐어요. 저희 쉬는 동안에. 그렇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뭐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전쟁 관련 리스크, 그다음에 뭐 러시아 공격 우려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1.7%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과 S&P 500이 1.5% 하락했습니다.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노스록 그루먼이 3% 상승,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 5.3% 상승,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홀딩스가 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8%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4.3% 상승했습니다.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6%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2.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쉐브론이 4% 상승, 그다음에 옥시덴탈이 7%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8% 급등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0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측에서는 일제히 브렌트유 기준으로 115달러, 11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지금 매우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1.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말고도 그저께도 7% 정도 하락을 해서 이틀간에 약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섹터가 지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지금 버투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 발표로 항공 방산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호주로는 록히드 마틴, 노스록 그루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펄 증권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매우 타이트해지고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 발생 우려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이 6%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올해 기업 실적이 실망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컨센서스, 가이던스 하회할 수 있어가지고 그동안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영업 효율성이 우수한 기업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 쉐브론,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웰스파고, 퀄컴 등을 주목했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연초 지금 하락장에서 가치주를 팔고 성장주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구글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주셨는데,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10년물 국채,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많이 불안했다라는 게 저희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도 포격을 가했고, 지금 핵 위협과 관련해가지고, 강화 태세를, 푸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전문가님. 그동안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저는 그냥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 V자 반등보다는 여전히 좀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쌍바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역회된 숄더 약간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겠지만 N자 반등을 또 이제 구도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진 정도로만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쪽은 유가 상황은 여진이라기보다는 이건 거의 폭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영향이 그렇진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큽니다. 유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달러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100달러는 지금 당연히 넘어간 것으로 지금 보고 하루 있고요. 만에 네. 넘어가가지고요. 예. 유가는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월에서 길면 한 4월까지는 지금 정도의 레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25달러, 뭐 그 크게는 150달러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시나리오가
크진 그래서 않다 뭐 현실 가능성 그렇게 보세요? 120달러는 좀 가능하죠.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150달러는 너무 이제 극단적이어가지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네. 결국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110달러, 115달러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저 150달러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라가는 유가를 저희가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다이렉트로 단기간 안에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면은 명확하게 금하고 국채하고 비트코인 요 세 가지 자산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금하고 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이제 그거 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뭐 결국에는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뭐 그런 결제 수단을 좀 이용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러게요. 비트코인의 네.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사재기를 비트코인 하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쉬는 동안에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반영될까요? 제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러시아 측에서 뭐 사재기 하고 있고 뭐 지금 다른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자기네들한테 뭐 저기 어떤 지원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좀 얘기를 좀 급등을 했는데 네네. 뭐 어느 정도는 좀 지금 상승해서 좀 더 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쪽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밀, 뭐 옥수수, 대두 가격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발빠르게 원자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흐름을 또 오늘 반영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전해주신 것 중에 군수 섹터, 요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쪽도 저희가 볼만한 쪽이 될까요?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뭐 군수 섹터, 에너지주 명확했습니다. 전쟁주가 또 올라갔어요, 뉴욕에서도. 네. 그거는 어차피 지금 에너지 관련 방산 섹터는 전쟁 관련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 질수록 올라가는 거는 맞고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도 뭐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면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가담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승산이 있을까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저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서 뭐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발빠르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성향에 또 맡기겠다라는 항상의 그 멘트의 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뭐 빠르게 내가 대응할 수 있다면 뭐 용사의 또 마인드가 있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불안할 거라는 게 조금 더 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하기에. 왜냐하면은 뭐 추가적인 뭐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엔 얼마만큼 빠르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네, 리스크를 감수한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8월 시장에 의회증거 다음 날 바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멘트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에 지금 결국에는 뭐 내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뭐 별다르게 뭐 특별히 뭐 강하게 멘트는 당연히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뭐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경제를 보는 뷰가 조금 나올까요? 이번에 그 관련해서도 멘트가 좀 있겠습니까? 하루상에? 뭐 우려스럽다 뭐 이 정도는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자기네들은 뭐 일단 그러고 우려스럽지만 인플레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뭐 계속적으로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신경을 네. 쓰겠지만 이걸로 어떤 뭐가 바뀔 거라던가 이런 멘트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 안 하지 않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괜찮잖아요. 또 미국에서 크게 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표들. 맞습니다.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관련 리스크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뭐 긴축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3월에 50bp 인상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다. 채권 시장에서는 0%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움직이기가 여의치는 않겠어요? 한은에서도요. 네.
한은에서는 이미 저번에 이제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은 한은도 좀 지켜볼 것이고 결국에는 상반기 지나서 좀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한은 총재도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뭐 빨리 금리 인상을 해봤자 5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5월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래요? 새로운 총재가 부임을 하면서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뀔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총재도 바뀌게 되고 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한은의 움직임도 같이 조금 느려지게 될지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을 준비하기가 지금 편안하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올랐던 것만큼 좀 덜 올랐으니까 빠지는 것도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다행이네요. 네, 저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선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아, 조금 낙폭이 전에 그동안 얘기했- 크지가 예, 예, 않았어서 예, 예.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네. 조금은 더 낙폭이 진정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또 종목들은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쏠릴까요, 진짜? 일단은 뭐 유가 관련주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유가주. LIG 넥슨이라든가 방산 관련주들은 저번 주에 좀 움직임 괜찮았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면은 그냥 전쟁 관련주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기존 뭐 정상적인 관련주들로 좀 매기가 다시 옮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련주라고 하신다면 어느 쪽이세요? 그냥 지수 그죠? 관련해서 그냥 지수 우리가 관련, 이미 얘기하는 네. 경기 민감주, 뭐 IT 섹터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포트를 꾸린다면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기존의 예. 정상적인 말씀해 주신 관련주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략 챙겨보면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에 오늘 낙폭이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미선물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백선물이 1.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다우나 S&P도 1% 중후반대 정도 지금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걸 흐름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주식으로 어떤 경기 민감주 안에서 낙폭과대주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모아나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 들어봤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